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서 공천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주 안으로 공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미래의 이탈이 안타깝다며 재합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익위가 서류 미제출로 법인세 감면을 못 받은 영농조합 법인들의 170억 원가량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연설에서는 특히 사회 정치개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21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국가발전에는 입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5대 민생개혁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저출생 대책, 규제, 국토, 금융개혁을 5대 민생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 선진화법 정상화 등을 포함한 5대 정치개혁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인 21대 국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경선에서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 오늘은 송갑석 의원이 하위권을 통보받은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하위 10%에 속하면 경선 득표에서 30%를, 하위 20%에 속하면 20%를 감산하는데 이는 의원들에게 컷오프에 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 20%인 31명이 거의 다 비명계라며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 하위 10%에 속한다고 전달받은 윤 의원은 공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문계의 모임이 있었다고 전하며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공천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안으로 공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탈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언제든 다시 합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접촉 중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선 새로운 미래의 이탈 전 김 전 위원장을 모시자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면서 당시 어떤 총의를 모았는지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김 전 위원장에게 의사를 전달해 확답받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당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가 이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언제든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길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공동대표였던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총선 지휘권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대립하다 어제 합당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장악했다는 평이 나오자 이 대표는 사심을 위한 게 아니라며 탈당 후 최대 1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기한을 없애도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관련법이 폐지될 예정인데요. 방통위가 그 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신설안을 보고받고 이를 접수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북돋기 위해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들이 받은 과도한 보조금을 모두가 공평하게 받게 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뒤에 사업자 간 경쟁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따라 최근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법을 없애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류를 내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영농조합 법인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법인세 170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될 거라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영농조합 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A법인에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당시 A법인은 불복 신청 없이 법인세를 냈는데 다른 법인인 법인 B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며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B법인이 해당 서류를 내는 것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미 세금을 냈던 A법인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서 권익위는 같은 사례에 대한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700여 곳의 영농조합 법인에 17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게 됐다고 권익위는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예고했었죠. 어제까지 7,5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지난 19일에 이어 어제는 7,620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의대생이 약 2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거부 등의 집단 행동도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이 아니라면서 학사 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됐는데요. 나온 지 3주 만에 신청 금액이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3,0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 금액은 총 3조 4천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이 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 원의 약 10%가 3주 만에 소진된 겁니다. 특히 전체 대출 신청액 가운데 63%는 주담대 대환 용도인 것으로 확인됐고 구입자금의 경우 평균 금리가 2.4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차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월소득이 134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이번에는 1차 신청 때 60만 원이었던 월세 금액 기준이 7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은 눈이 더 많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퇴근길 무렵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점차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길이 미끄러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의 많게는 최대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는 10에서 4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 지역에도 눈이 3에서 10cm가량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